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영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민호 대표님, 예, 그 족부 생역학 강사시고, 그 다음에 신발 교정사시고, 그리고 그 러너스 클럽 네, 이대점이죠. 러너스 클럽 이대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민호 대표님 모시고, 예, 그동안 이제 먼저 발에 어느 부위에서 통증이 생기고 그 원인이 뭔지부터 정민호 대표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발의 통증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요. 각 개인마다 양상도 다양하게 발생하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얼굴이 서로 다 다르듯이 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양상의 통증이 또 발생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의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의학적인 통증, 그러니까 의학적인 가장 3대 질환이 있죠. 발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지해반증, 지간신경종, 아주 3대 질환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발의 질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등산하든 또는 러닝하든 여러 가지 기능화를 신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통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저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기저질환들은 꼭 비단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등산화를 신었을 때라든지 기능화를 신었을 때 언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에도 많은 어떤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등산화를 신었을 때 특히 더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몇 년 전입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족저근막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찾아갔죠. 아주 흔한 질환이죠. 네, 그랬더니 늙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심플한 대답이면서 사실 현실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이에 맞지 않게 과격하게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당신의 족저에 있는 근육이 지금은 버티지 못하는 상태다. 저는 그거를 운동으로 나왔어요. 적절한 자극과 적절한 이완을 시켜줌으로써 네. 족저근막이 이제 버티는 내성을 또 길러주는 거고요. 네. 네. 족저근막염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거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네. 족저근막염의 발생 그 원리가 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 플랜타 파시아가 이렇게 늘어나서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를 이해한다면 요 종골이라고 하죠. 종골의 요 바닥 부분, 바닥 부분이 약간 센터 중심이 아니고 약간 내측에 좀 더 있어요. 이 종골의 바닥에서부터 요 앞꿈치까지 부채살 모양으로 쫙 펼쳐져 있고 붙어 있어요. 근데 집중되는 부위는 이 종골의 요 밑 바닥 부분이죠. 근데 아까 박 대표님 말씀대로 늙어서 그렇다 또는 그 말로 한마디로 퉁치는데 그건 늙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도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게 하중을 버티지 못해서 그렇죠. 버티는 힘이 약해져서 이 족저근막이 쫙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으로 이 부착 부위, 집중돼 있는 뒤꿈치 종골의 부착 부위를 자꾸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잡아 당기다 보니까 이 부착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얼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잡아 당기지 않게 해주는 게 원인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마디로 아치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솔루션을 제안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학술적인 한마디 표현이지만 아치 서포트. 이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신발, 기능적인 신발을 신때 그런 기능적인 신발이란 뭐냐? 아치 서포트가 잘 되는 신발이고 아치 서포트가 잘 되게 하려면 깔창이 좀 충실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또 그렇죠. 충실해야 된다. 그럼 깔창은 단지 쿠션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 아치 서포트, 적절한 각도로 음. 이 족저근막이 과신전되지 않도록 네. 늘어나지 않도록 네. 잘 버텨주는 깔창을 신는 것, 그것이 뭐 중요한 원인 처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저는 뭐 그 때문에 한 달 정도 침도 맞고 그냥 뭐 물리치료 받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가장 뭐 수익을 내는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달리기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달리기도 오르막 달리기. 그러니까 내리막은 아파서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내리막. 일단은 1차적인 충격이 뒤꿈치부터 예. 받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오르막을 뛰어오르는 거를 하면서 그쪽의 근육들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힘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만드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하를 예. 비복근과 이 아킬레스건이 좀 더 부담을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을 유연하게 하고 네. 이완 수축이 잘 되게 해주면 네. 그 발바닥 밑에 있는 족저근막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잘하신 운동이에요.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동으로 저는 더 젊어지신 거네요. 그 젊어져. 그 당시에 워낙 운동을 안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딱 5세 쉬었어요. 네. 나머지는 365일 중에 360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뛰었어요. 하루에 11km씩. 달려야 산다라는. 예, 그래서 그 중에 1.3km가 오르막. 그랬더니 체중이 너무 빠져가지고 머리가 이시고 얼굴이 이렇게 달리기에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 효과도 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기 달리기 선수시잖아요. 섭3 하시죠? 예, 몇 번 했죠. 예, 섭3 하시니까 저는 섭3는 때려주기도 못 가겠더라고요. 딱 평소로 이제 따지면 11.7kg, 12kg가 저는 맥스예요. 그 이상은 근데 뭐 죽겠더라고요.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또 좀 집착적으로 좀 해야 섭3 수준은 되죠. 그러니까요. 때려주기도 섭3는 달리기를 좀 고시 공부하는 수준으로 해야 고시 섭3가 공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질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그게 달리기가 됐건 등산이 됐건 이제 아픈 부위들이 운동을 하면서 또 생기는 통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보통의 신발과의 문제, 이게 등산화가 됐건 운동화가 됐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발해서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아까 요 녹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거든요. 그래서 등산화를 신었는데 지리산 하산 때, 그러니까 천왕봉까지 갔다가 하산하시면서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 예, 그러신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신발을 처음 사서 신으면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그걸 브레이크인이라고 그러죠. 빌드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면 브레이크인이겠습니까? 근데 예전 이제 등산화들이 대부분 다 이제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 족형과 신발이 맞지 않으니까 발볼도 아프고 어떤 때는 발등도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발등이 너무 높으신 분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복숭아뼈 아프신 분도 있고 발 뒤꿈치가 그렇죠. 예, 또 까지신 분도 계시고 발바닥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발바닥이 얼얼한 분도 있고 얼얼한 물집도 많이 그렇죠. 물도 잡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우리 이제 카페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아프면 신발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근데 저는 신발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신발은 어차피 그렇게밖에 못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이커는 라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라스트를 벗어날 수는 만들 수는 없어요.
라스트라는 것이 표준화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은 그 모듈화된 제품, 그러니까 그 부품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발이 너무나 다양하고 모양도 네. 다양하고 메커니즘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것을 일일이 다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대량 공산품 사회에서 그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렇죠. 1대1로 맞춰주지 않는 한.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왜 그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발 자체의 생역학적인 문제인지 예. 신발이 내 발과 조화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지 예. 그거를 사실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픈데 진짜 이게 왜 내가 아픈 건지 정말 신발이 안 맞았어. 내 발 모양과 안 맞아서 아픈 건지 아니면 내가 걷는 걸 잘못하는 건지 걷는 걸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아프신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예, 장거리 같은 건 달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달리기도 어떤 부위를 가지고 발바닥에 먼저 지문의 10초간에 따라서 뒤쪽에 우리가 종아리 근육이라는 게 그게 가해지나 아킬레스건하고 그게 하중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 연습하다가 족지근막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등산화를 첫 번째 아니면 그냥 그 러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점을 사이즈에 있어서 어떤 점을 유의해서 구입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통증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그 대화의 토픽은 가장 중요한 토픽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펑션보다 핏이 중요하다. 뭐 각 브랜드에서는 우리의 브랜드는 이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이 이렇게 훌륭하다. 다 각자 자랑을 해요, 브랜드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아는 정도의 브랜드에서는 기능이 떨어지는 브랜드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아는 정도의 브랜드는 다 훌륭한 브랜드고 다 기능도 좋아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 내 발에 얼마나 fit, FIT죠. FEET가 아니고 이 fit이 내 fit, FEET에 잘 맞느냐. 잘 맞느냐의 의미는 입체적으로 굉장히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단지 사이즈 숫자 265, 270 이것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렇죠. 입체적으로 내 발을 잘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신발도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신발 사이즈, 숫자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요. 근데 자기 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발이 못생겼다, 잘생겼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뭐 미학적인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길이와 너비, 그다음에 발등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판단과 맞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을 다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신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내 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게 믹스가 되면서 조화가 맞는 건데 대개는 두 가지 다 몰라요. 자기 발에 대해서도 정확히 잘 모르고 그러시죠. 대부분 다 그러시죠. 하물며 신발에 대해서도 잘 몰라. 누가 뭐가 좋대 뭐 이런 말밖에 그렇죠. 몰라요. 등산도 그래요. 누가 뭐가 좋대 이거밖에 모르죠. 이러니 그러니까 그 봉사 문고리 잡듯 사게 되는 거죠, 신발을.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 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 신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좀 출발점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좀 등산의 경우에 특히 더 좀 민감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이 길들이기의 개념이 사실은 있거든요. 왜 길들이기라는 개념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렇죠. 예전에 통가죽으로 막 두껍게 예. 만들던 이런 시대는 진짜 이게 소재 자체가 유연하지도 예, 않고 유연하지 너무 않아요. ppot하니까 뭐 발의 굴곡점도 예. 서로 다 다르고 다 하니까 다르죠. 길들이기 과정이 좀 절실했지만 지금은 사실 예, 그렇게까지 요새는 하드한 그렇죠. 신발들이 별로 없기 예. 때문에 길들이기는 좀 웬만큼 이제 많이 생략이 돼도 그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러닝화나 일반 운동화에 비해서는 등산화가 좀 길들여야 되는 상황은 좀 필요하죠. 예전에 비해서는 좀 예전에는 덜하지만. 정말 많았어요. 네네. 사이즈를 등산화 선택해서 사이즈를 선택할 때 남의 말 리뷰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 저는 첫 번째. 리뷰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 예. 왜냐하면 그 리뷰를 적은 분도 사실은 다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적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 너무 주관적이란 거죠. 이 신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리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뭘 판단을 하죠? 또는 이 신발이 쿠션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게 과연 좋은 리뷰와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이냐. 왜? 그 말은 뭐냐면 이 안경이 나한테 너무 잘 보여요. 예. 너무 좋아요. 당신도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각자 발의 생력학적인 특성과 발의 모양이 다르니 그것에 맞는 신발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남의 말을 너무 듣지 말라. 그냥 참고만 하셔라. 제가 그걸로 고통을 엄청 받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지인들은 잘 아시는데 제가 굉장히 칼발이에요. 네. 예, 제가 실제 발 길이가 278이에요. 278. 상당히 기시네요. 278 정도 되는데 발볼의 폭이 9.7이에요. 보통은 10이 다 넘는데요. 10이 다 넘죠. 보통 뭐 10.5 이상은 다 그렇죠. 넘는데. 예. 제 발 길이에서 그 정도면 진짜 칼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유럽형 발이에요. 예, 유럽형 발이죠. 이집시언 풋 예. 길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발등이 아치가 내려앉아가지고 거의 평발에 가까워요. 슬림하고 좁고. 예, 슬림하고 좁고 그 다음에 낮고. 예, 낮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국산 등산화들을 신으면 무조건 발이 아팠어요. 굉장히 사실은 신발 선택하는데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예, 아주 그래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갖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산 등산화에서 찾아내게 된 거죠. 그 외산 등산화 중에서도 발볼이 좁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등산화가 아니면 저는 왜냐면 발이 안에서 막 놀죠. 예, 노니까 마찰 때문에 네. 발바닥이 한 뜨거워가지고 물질도 잘 잡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내 발에 맞는 등산화를 하나 사는데 진짜 많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예, 엄청난 거치셨겠죠.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신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남 주고 또는 뭐 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신발 하나를 제대로 나는 이제는 이 신발을 신어야 돼. 나는 감을 잡는데 1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거의 10년 넘게 걸렸어요. 저를 좀 빨리 일찍 만나셔서 좀 발 사이즈 좀 정확히 재보고 사시지 그러죠. 아니죠. 왜냐하면 발 사이즈를 잰다고 해도 일단 국산화는 거의 대부분의 발볼이 늦게 나와요. 그 때문에 무조건 안 맞는 거고. 넉넉하죠. 근데 요새는 그래도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브랜드마다 다 신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야 마인드에서 라스포티프에서 나온 게 좀 좁다 그래. 그러면 또 그거 사서 신어보고 이건 또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참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언급하신 마인드랑 라스포티바 아주 특히 라스포티바 같은 건 좁기로 아주 유명한 제품인데 예. 근데 아치가 낮으신 거에 대한 어떤 아치 이물감 이런 거는 저는 문제가 그 없었나요? 정도는 뭐 저는 운동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치 이물감 없었으면 무식하게 예. 다행이네요. 예. 근데 아치가 그렇게 거의 무너져도 저는 장거리 달리기는 잘했어요. 예, 그래서 글쎄 어쨌든 하여튼 등산화는 굉장히 힘들게 제가 이제 얻었어야 구했어야 되고
예,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맥가이어 브랜드를 잘 알게 되니까 예, 그쪽 손이 가는 거죠. 그냥 제가.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제 실수를 안 하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샘플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등산을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예, 공장에서 전 과정을, 전 공정을 전부 다 해봤어요. 공장에서. 그래서 등산을 어떻게 만들어진다를 조금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문제가 내가 이 신발은 맞고 이 신발은 안 맞고 하는 것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지금도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맞춰야 되잖아요. 저는 그 송영자도 글쎄 좀 잘 맞는다 그러시는데 다 잘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라스트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한 개로 만듭니까? 한 개로 만들죠. 왜냐하면 유명한 영국의 신사와 메이커가 있어요. 샵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는 딱 가면 발 사이즈를 재가지고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 발이 여기 길이고 신발을 만들 때는 이 폭이 있잖아요. 요게 토 부분이잖아요. 예, 토 부분에 이 면적을 첫 번째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발등의 높이를 여기서 이렇게 재더라고요. 네. 서컴프런스로 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뒤꿈치. 예, 뒤꿈치에서 이렇게 재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재면서 그 디멘전을 제공하는 메이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험해보지 않으면 실무서 자기가 느껴보지 않으면 뭐 정확히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신발이 좋아 그러는데 그 신발 신고 나갔더니 발바닥 아프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새끼 발가락이나 좀 엄지 발가락이 또 닿아서 아프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요 힐캡 쪽에도 각도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 때문에 또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신발이 쉽지 않다. 이거는 진짜 평발이네요. 네, 이거 완전 평발의 케이스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오목발이라고 얘기하고 뭐 요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발 모양에 따른 통증의 증세도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평발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질문 사항 중에 뭐 지뢰에서 내려오는데 발바닥이 너무 얼얼하게 아팠다. 이게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어느 부위가 아팠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얼얼하다라는 거는 장시간 동안에 계속 이 압력과 그 충격 때문에 뭐 마찰열과 뭐 이 특히 중족 골두 쪽의 압박감과 충격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치가 계속 지속적인 부하 때문에 늘어나면서 이 아치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그거를 얼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치 서포트가 잘 되고 있는 신발을 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느 부위인지는 명확히 지적을 못 하겠는데 발바닥이 얼얼하고 막 뜨겁고 아프다. 발바닥이 얼얼하다. 이건 대개는 부위를 잘 지정을 못하길 정도면 대개는 족저근막이 즉 발바닥 아치가 과신전돼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깔창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세가 빈발하신 분은 장거리 사냥하실 때 깔창을 여분의 깔창을 하나 더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아치를 좀 더 이렇게 좀 올려주는 리프트업 해주는 느낌이 있는 정도의 그래서 깔창을 여분을 하나 더 가져가시든지 또는 다른 양말 좀 두께감이 있는 양말을 하나 더 가져가시든지 그래서 그때 교체해서 신으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이 발바닥 문제는요. 이 발바닥 문제는 그 하산시에 그 많은 분들이 하산시에는 발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발모양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짚어요. 이렇게 앞쪽부터 짚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 지형이 예를 들면 고르지 않다,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게 충격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내려오실 때도 계단이 이 경사가 이러지 않습니까? 경사가 이랬을 때도 되도록이면 발 전체를 짚어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 부분 아픈 게 훨씬 더 앞쪽 중족 골두 쪽에 예. 부하가 많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죠. 발이 구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구르는 느낌으로 착지를 보행을 하시는 게 하셔야죠. 좋죠. 예. 그래야 분산이 1차적으로 뒤에서 되고 가운데 발이 네. 힘이 이동하면서 앞꿈치에 좀 덜 가고. 근데 이게 하산할 때 힘이 빠지니까 그냥 털퍼덕 예, 논다고요. 그러시죠. 그러면서 앞꿈치에 또 이렇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앞꿈치 쪽으로 네. 힘이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발을 이렇게 구른다라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해주시고, 음. 그리고 저는 꼭 장거리 사냥에서는 양말을 하나 배낭 안에 꼭 하나 더 넣어가시기를 그렇죠. 꼭 그거는 권합니다. 뭐, 예. 그래야 예, 충격 흡수도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저한테 그 전화를 걸어 주셨던 분은 아프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통증 부위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냐면 본인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올라간 건지 잘 모르시는데 이 신발 등산화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쿠션 때문에 단순히 쿠션이 부족해서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쿠션이 중요해요. 밑에서 충격을 많이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쿠션 문제가 이제 아니고 아까 보니까 보행 습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땀 문제예요. 땀. 무슨 말인가 하면 쿠션이 부족한 것들은 그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뭐냐면 아프리카를 가든지 맨발로 다니잖아요. 케냐, 이티오피아. 예. 그 다음에 우리 지리산에도 고무신 신고 올라오시는 할아버지 여전히 계세요. 그리고 맨발로 올라가시는 분, 맨발로 내려오시는 그분은 안 아프세요. 발바닥이 강화돼 있죠. 예, 발바닥에 통증에 적응을 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제 장거리 산행이나 그런 험한 곳을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발바닥에 그 통증을 못 이겨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트레일 러닝화 중에 뭐 호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쿠션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살로몬에서 나오는 이제 경기용 뭐 에센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얇거든요. S랩 시리즈 특히 얇죠. 예, 거의 S랩 축구화 시리즈. 수준이죠. 예. 근데 그걸 처음에 딱 신고 이제 트레일 러닝을 제가 연습한다고 설악산 지리산 갔어요. 지리산 갔는데 첫날 아프더라고요. 그건 그 신발은 킬리안 조넷 같은 선수가 신고 다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다음 또 갔어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조금 세 번째 가는 괜찮아지더라고요. 적응을 하는 거죠. 예,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응을 하셨는지 그 통증에 이제 그거를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무지하게 애를 먹었던 사람인데 그 원인을 몰라서 뭐냐면 양말이 젖으면 아까 이제 추가로 양말을 갖고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말 젖으면 그 젖은 상태에서 산행을 좀 오래 하시면 반드시 발바닥이 열감이 느껴지고 아파지세요. 마찰열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예. 이제 수분이 먹은 상태에서 예. 더 마찰 개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 마찰이 심해지면 결국은 열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열감이 처음에 느껴지면 좀 아프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물집이 생깁니다. 바닥에서. 근데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인데 일반인들은 초보자들은 사실 잘 모르세요. 근데 오늘 전화하셨던 분은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툴리스라고 하시죠. 로드러너. 그거를 이제 아주 오래 나오는 제품인데요. 예, 아주 오래 나오는 제품이죠. 근데 저는 그걸 못 써요. 저같이 저는 이제 그냥 달려도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리고 그 다음에 발에서도 땀이 많거든요. 근데 툴리스를 좋다고 해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툴리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5, 6년 됐을 거예요. 샀어요. 그래서 그걸 끼웠는데 여전히 지리산 사산하면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은 툴리스 같이 쿠션이 너무 좋은 것들은요. 문제는 뭐냐면 땀을 그 쿠션 안에 중간에 비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실리콘으로 돼 있는 소재 아닙니까? 아니 실리콘 안에 일종의 그 스펀지처럼 돼 있죠. 스펀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발이 땅에서 뜰 때는 물을 빨아들여요. 낼 때는 다시 내요. 그러니까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냥 축축하게 있는. 네, 그러니까 땀이 발에 얼마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아주 경쾌하게 그 쿠션 좋은 거로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데 땀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거죠. 장거리를 하실 때. 단거리에서는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발에 땀이 많으신 다한증인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너무 푹신한 깔창, 예. 또 그 깔창 위에 덮여 있는 카바 예. 소재도 사실은 또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 그런 걸 좀 잘 따져서 하셔야 되고 그 깔창과 같이 이 맞닿는 양말, 예, 양말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양말이 저는 그래서 요새 이제 안쪽에 우리 카페에서는 많이 그러세요. 뭐냐면 인진지에 라이너 양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라이너 양말 얇은 걸 신고 그 다음에 밖에 이제 울 양말이 됐건 다른 양말 하나 신으면 마찰을 양말과 양말 사이가 많이 담당을 해줘서 훨씬 더 그리고 마른 속도도 빨라요. 그게. 저는 그래서 다한증, 특히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에게 꼭 양말을 권해드릴 때 예. 발가락 양말을 꼭 권해요. 특히 다한증인 분들은 사실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땀이 엄청 많거든요. 예. 이게 일반 통양말을 신으면 예. 이 발가락 사이에서 땀이 그냥 젖어서 양말 안에서 그냥 절벅절벅 하거든요. 예, 그렇죠. 발가락 양말을 신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차단해주면 예. 그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덜 하고요. 예. 그리고 발가락 사이,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많이 물집이 잡히거든요. 물질 잡히죠. 압력이 많이 실려서. 그래서 물집, 발가락 사이에 물집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발가락 양말 꼭 권해드립니다.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예. 발가락 양말, 베룬코 양말 저 권합니다. 네. 예. 뭐 아까 인진지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뭐 인진지 뭐 신어보고 다 했지만 조금 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예. 베룬코 양말. 예. 왜냐면 베룬코 양말은 또 가운데가,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사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벌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자기 칸에 발가락을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발가락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특히 무지 예반증 있는 분들, 심한 분들은 약간 발가락이 옆 발가락 올라타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해주죠. 음. 얘가 갈라져 있지 않고 딱 붙어 있으면서 발가락 사이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예반증인 분들에게도 아주 권할만 하고요. 그래서 뭐 물론 기능 소재를 쓰기 때문에 속건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울 발가락 양말. 스마트울 좋죠. 뭐 아주 소재 면에서는 최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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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다음에 단터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든. 옛날에 그 브리치데일이나 뭐 로노도 있고 여러 가지 팔케도 한동안 등산 쪽에서 인기가 있었고 뭐 그런데 결국은 뭐 스마트울의 발가락 양말은 참고로 많이 안 팔리나 봐요. 인터넷에서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잠깐 보여드려도 되는지. 이 발가락 양말 뭐 가격도 엄청 쌉니다. 네. 아주 울이라 아주 뽀송뽀송하고요. 저같이 다한증인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베룬코 양말, 저는 요즘 아주 달리기 할 때도 많이 신고요. 특히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안 잡혀요.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셔야 될 게,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신발이라는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시간과 돈이 좀 투자가 되겠죠. 많이 돼요. 등산화 같으면 상당히 많이 돼요. 운동화도 요새는 뭐 10만 원 후반대 20만 원 하니까. 아니요. 지금 3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30만 원대요? 야, 운동화 그러면 1년에 한 개씩은 신는데.
그러니까 뭐 등산은 그래도 한번 제대로 신고 나서 가방에 넣어뒀다가 아꼈다가 예, 대회 나갈 때는 한 번씩 신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하죠. 어, 3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갔고 뭐 어. 웬만하신 분들이 20만 원 중반대 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뭐 킵촉의 효과죠. 뭐 킵촉에 마라톤 러닝 쪽에서는 예. 특히 러닝 쪽에서는 뭐 세계 기록 보유자 킵촉에가 신고 나서 예. 뭐 그 신발이 거의 뭐 업계의 표준이 돼 버려 갖고 다 카본 플레이트 집어넣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 네, 효과 있더라고요. 굉장히 탕탕 튀죠. 탄성이 굉장히 예, 좋아요. 왜냐하면 그 티톤 저기 호카의 티톤엑스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마파테나 이런 것들이 저는 스피드보트는 안 맞더라고요. 너무 쿠션이 좋아가지고 너무, 롤링이 심해서 하산할 때도 굉장히 예, 심했고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발 꺾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마파테가 괜찮았는데 그 티톤엑스를 실 때 이거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내 발동력이 리스폰스- 굉장히 가볍죠. 예, 리스폰스가 또 빠르니까 보통 호카는 쿠션 좋은 것들이 신으면 쑥 푹 꺼지는 꺼지잖아요. 느낌.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가요. 달리면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예, 쳐주는 즉각적으로 느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이 전체적으로 또 내려가지고 완전 시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어느 브랜드마다 요즘 다 카본 플레이트를 넣으니까 이제 또 차이가 없어지고. 네, 뭐 이제 차이가 없어지니까 이제 가격을 또 30 몇만 원짜리 또 올라가는 더 높은 제품들이 나오고 뭐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서는 야, 이거 카본 플레이트 넣고 뛰는 거는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반칙이다. 이건 기술 도핑 아니냐 이거. 도핑이지 이거. 예. 저는 그 시험 진짜 놀랐다니까요. 예, 이건 기술 아니, 도핑이다. 무슨 이런 신발이 있냐. 예, 이전 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등산화에는 요즘 카본 플레이트는 아니지만 트레일 러닝화에도 카본 플레이트는 요즘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등산화가 만약 등산화에 오늘 같은 분 있잖아요. 밑에 충격이 있다는 카본 플레이트 딱 넣으면 그거 싹 없어져요. 그렇죠. 일단은 지면으로부터 1차적인 지면에서 뼈 조각에 차단해주죠. 차단해 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분께 만약 지금 좀 적응을 해보시라 그러고 아직도 아프다 그러시면 그 안에 그 인솔이 위쪽 부분은 좀 단단하게 돼 있고 밑에 또 쿠션이 돼 있는 이중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걸 추천해드리면 발바닥 통증이 없어지겠다.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치까지 제대로 받쳐주면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등산화 20몇만 원 주고 샀는데 안에 들어간 게 10몇만 원도 심지어는 3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 그것도 조금 근데 이제 인솔의 또 가치를 또 인정하는 차원에서라면 인솔이 자기 개인의 발에 맞출 수 있는 신발 부품 중에 유일한 또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뭐 내 발이 안 맞다고 신발을 우리가 소비자가 그거를 뭐 봉제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 교정사 입장에서는 뭐 내부 변형, 외부 변형이라는 게 있고 있지만 그걸 일반 소비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그 조정이라고 하죠. 모디피케이션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은 인솔이거든요. 인솔밖에 없죠. 인솔밖에 없으니까 인솔에 내 발에 맞게 변형을 또는 수정을 시켜주는 게 인솔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손댈 데 네, 없잖아요. 뭐 최선이죠. 그 일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인솔 시장이 근데 생각보다 저렴한 시장은 제가 그 시다스 그 저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프로 선수들이 이런 사람들이 인솔을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 인솔을 갈아 끼우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비싼 인솔 그쪽은 시장이 그렇게 뭐 별로 크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발에 통증이나 뭐 일상생활 하는데 발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인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시장이 굉장히 잠재적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잠재적인 시장이 크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시다스 거 갖고 오셨네. 발에 통증이 많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시다스가 이제 맞춤 인솔로 맞춤 유명한 있죠.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하면 아무래도 뭐 안경 맞춰서 쓰듯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저도
네. 신발 3군데가 지금 3개가 신어서 3개 쓰고 있어요, 제가. 근데 확실히 편하죠, 신발은. 근데 뭐 안 싸니까 저거 살 때마다 이제 짜증이 좀 예. 그러면 이제 사이즈 이야기는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등산화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사실은 복숭아뼈라든지 또는 아킬레스 지금 이제 복숭아뼈 아픈 거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제 느낌으로는 그냥 조금 더 아프시고 견디시면 그게 왜냐하면 신발에 저기 뒤쪽에 신발이 있는데 제가 신발 그 지금 말씀하신 복숭아뼈 뭐 내측이든 외측이든 특히 예. 주로는 이 외측 복숭아뼈 예, 부분의 복숭아뼈 통증인데 그게 이제 이쪽 힐 카운터 이 외측 가장자리와 예. 이 복숭아뼈 예. 이쪽의 간섭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 뭐 박 대표님 어지간히 내공을 쌓아서 좀 버티고 하면 낫지 않겠냐 했는데 예. 그렇게 좀 통증을 갖고 버티기에는 너무 좀 아깝고요. 예. 첫 번째 솔루션. 예. 깔창 밑에 패드를 대십시오. 아. 원래 들어있는 깔창을 빼고 예. 이 등산화나 신발 예. 밑에 한 3mm 또는 4mm 정도의 패드. 예. 뭐 마치 이런 거죠. 아. 이런 소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뭐 동그란 거지만 예. 이런 소재의 말랑말랑한 이게 지금 4mm짜리거든요. 두 개가. 4mm짜리 패드를 요 뒤꿈치 부위, 요만한 부위만큼 이 패드를 잘라서 예. 요 신발 안에 뒤꿈치 부위에 미리 넣고 예. 그다음 이 깔창을 넣으십시오. 아, 그러면 그래서 발이 전체 조금 올라오면서 그렇죠. 간섭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복숭아뼈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오죠. 예. 올라오면 이 바깥쪽 힐 카운터 가장자리가 복숭아뼈 여기를 건드리는 거를 회피할 수 있죠. 좀 올려주란 얘기죠. 예. 그래서 패드는 뭐 이런 이 정도 두께죠. 예. 뭐 4mm, 5mm 이 정도만 예. 뒤꿈치 부에 깔창 밑에 깔아 주셔라. 음. 그러면 여기가 간섭이 안 받습니다. 아. 어차피 발볼이야 뭐 라스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메이커에 잘 찾아가지고 와이드가 됐든 네로우가 됐건 뭐 레귤러가 됐건 뭐 더블 와이드가 됐건 뭐 그런 걸 고르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제 여기 아프시다는 분이 그래서 더 구체적 힐캣도 그렇지 않나요? 힐캣도 이 간섭 있는 분들은 약간 올려주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킬레스건 밑단이 여기 자꾸 밑단이 힐 카운터에 예. 이 부분하고 닿는 거거든요. 그죠, 닿는 거니까. 그래서 이 힐 패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간섭 부위를 회피시켜라. 예. 조금 힐 리프트라고 하죠. 좀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집안에서 그걸 어떻게 구하냐? 신발장을 열어보면 기존 신발 중에 안 쓰는 깔창이 있을 거예요. 아, 그 잘라서 쓰면 된다고. 안 쓰는 깔창 뭐 이런 거 일반 스포츠 예. EV의 깔창 있잖아요. 예. 그 앞부위를 그냥 잘라 쓰세요. 어. 뒤꿈치 이렇게 모양 맞춰서. 예, 그러네요. 뒤꿈치 이렇게 모양 예. 볼펜으로 그려서 예. 그래서 잘라서 예, 뒤쪽에다 그냥. 뒤꿈치에 딱 넣어서 깔창 깔면 좀 올라주니까 예, 살짝 올라가니까. 아주 뭐 직방 효과가 있습니다. 직방으로요. 야, 이거는 정말 꿀팁이 돼요. 신발 교정사가 저희 매장에서 해드리는 서비스인데. 아, 그럴까요? 뭐 난 그 집에도 못 찾겠다. 그러면 뭐 저희 매장 오십시오.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네. 저기 베들레님이 중장거리 산행 중에 발바닥 열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네요. 아까도 뭐 제가 설명을 예, 좀 얘기 드렸는데, 나왔는데 예. 뭐 일단 그 통증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지는데 이게 좀 부위를 이제 또 발바닥이라고 언급하기가 하면, 굉장히 또 예. 어려운데 그 원인은 대개는 많은 원인은 이 족저 근막 아치가 내려앉으면서 예. 과신전하면서 땡기는 느낌이 얼얼하고 아픈 느낌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아치 서포트가 잘 되는 깔창을 좀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도중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갖고 간 양말이라도 예. 좀 교체해서 신으십시오. 그게 그 땀이 젖어 있는 양말은 빨리 갈아 신으면 확실히
쾌적해지시고 그리고 통증도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꿈치가 통증이 아프신 분은 이제 메타타살지아라고 해요. 예, 예. 특히 이제 요족인 분들, 이렇게 음. 아치가 높은 요족인 분들이 그 메타타살지아 통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특히 앞꿈치에 압력이 많이 쏠리는 하이힐을 신은 효과가 있는 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요 앞꿈치 요 중족 골두 헤드 부분에 통증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압력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예. 이런 분 앞꿈치 통증은 중족 골두통은 예. 깔창 밑에 이런 걸 하나 대면 됩니다. 아, 그것도 메타돔이라고 해요. 아. 이거 제 필살기를 다 가르쳐 드리네. 자, 이렇게 딱 대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깔창에다 대도 되고 예. 아니면 신발 바닥에 얘를 먼저 대놔도 되고 근데 바닥에 붙이기가 좀 손동작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대놓는 게 좋죠. 본드로 발라버리면 되나요? 본드 바르면 나중에 위치 조정할 때 어려웠기 때문에 위치가. 위치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로 살짝 딱 붙여놓고 예. 신어보고 이 부위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적당한 부위를 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붙이는 또 요령이 있어야 돼. 이게 있다고 다 되지 않아요. 붙이는 부위, 예. 로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예. 내가 이 부분에 통증이 있다. 예. 이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 이 부분에 바로 밑에 뭐 약 한 7mm에서 10mm 정도 밑에 통증 부위의 밑에 밑에다가 통증 부위의 밑에다 메타돔이라고 해요. 돔 이렇게 돔 모양처럼 동그란 메타돔을 통증 부위에 한 7에서 10mm 밑에다 딱 붙여주시면 와, 직효 진짜 꿀팁이네. 직효 직방입니다. 근데 등산하는데 이런 걸 누가 갖고 다니냐고 또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아셨으면 이런 걸 하나 갖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아니면 집에서 미리 붙여 놓으시면 되고 근데 난 몰랐다. 근데 이건 또 안 갖고 갔다.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을 두 개를 겹쳐서 적어도 그 밴드 갖고 다니시는 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밴드를 주머니에 동전을 찾아봐야겠네요. 이걸 이렇게 겹치면 적어도 한 이게 3mm 되거든요. 이걸 붙여서 그러니까 이 메타돔의 대역을 하는 거죠. 붙여서 깔창 밑에다 그 부위에다 딱 대놓으세요. 물론 얘가 움직이니까 밴드로 딱 붙여놔야겠죠. 그래놓고 깔창을 깔고 하산하십시오. 그러면 그 중족 골두통 여기 욱신욱신 아픈 거는 직방 해결됩니다. 1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 적어도 100원 또는 50원. 200원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 모양이나 저는 이제 그 사실 올라갈 때는 위에 꽉 조이면요. 이제 위쪽을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여기 요 부분을 꽉 조이고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발이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조금 느슨하게 대신에 좀 이제 하산할 때는 이 부분을 꽉 조여서 발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해야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신발을 이거를 등산을 사셔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꽉 조여서 신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발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움직이면 안 되죠. 근데 움직이지 않을 정도. 올라갈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오르막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뒤꿈치 힐 카운터에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별 움직일 여지가 없죠. 움직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산할 때죠. 하산할 때 내리막은 뭐 자연의 법칙상 당연히 중력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자꾸 발이 쏠린다고요. 근데 깜빡하고 정상에서 시원하게 풀어놓겠다고 한 상태로 생각 없이 내려오다가 보면 신발이 끈이 헐거워진 상태면은 발이 자꾸 앞으로 쏠린다고요. 엄청 아프죠. 그러면 자꾸 발가락 끝도 톱박스 안에서 대고 그러니까 찢고 하니까 발가락 끝도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하산할 때는 다시 한번 끈을
단단히 묶어서 네. 발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주신 거. 뭐 그럼 적당히 꽉이 뭐냐? 네. 발이 안에서 왔다 갔다 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하는 됩니다. 정도만. 네. 그래서 제가 끈 묶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특히 하산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뭐 일반적으로 다 묶죠. 예. 앞이 안 보이네. 자, 저는 하산할 때는 이렇게 해요. 안쪽으로 다시 서로 한번 예, 서로 교차해가지고 서로 교차해서 크로스 엇갈려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예, 밑으로 한 번 더 밑으로 해서 위에 밑에도 옆에도 있어요. 예. 옆에 후크가 없는 분은 여기 그냥 요 두 번째 밑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서 하든 좀 밑으로 리본 매듭을 매서 예, 밑으로 예, 이 최초의 장력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네. 있게 해서 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네. 최상위 부분이 장시간 산행을 해도 느슨해지질 않습니다. 걷다가 다시 신발끈 다시 조여매고 갈 필요가 그렇습니다. 네, 네.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매듭을 밑에다 하고 위는 그대로 장력이 유지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분도 지금 그 발바닥 앞부분이 아픈 이유는 뭘까요? 쿠션을 보강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방금 그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다시 카메라 세대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나중에 그 편집된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어떻게 하면 중족 골두 부분에 이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 이쪽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 앞쪽 부분에 어떻게 통증을 완화시키느냐 하는 꿀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이 전체적으로 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 발에 땀 때문에 그러니까 양말을 갈아 신으시면 됩니다. 양말 하나씩 정도 더 넣어 다니시고, 아니면 뭐 좀 여유가 있으시면 그 인솔 그 깔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좋은 거를 교체해서 쓰시면 그 좋은 깔창들은 아치를 받쳐주는 거, 또 적절한 쿠션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조 속도도 빨라요. 그게 잘 마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쾌적하게 또 발이 덜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몇 가지 메타돔 어디서 파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업자가 쓰는 소재이기 때문에 뭐 정 필요하시면 저희 매장 한번 오십시오. 제가 그냥 드릴게요. 러너스클럽 이대점입니다. 한번 찾아가시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쓰다가 안 신는 운동화 같은데 안쪽에 보시면 그 안쪽에 그 인솔이 있습니다. 그 인솔을 물론 오래 신는 것들은 인솔이 다져져서 조금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라서 쓰시면 뭐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그린비님은 메타돔을 안 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잘 몰라서 그런지 세 번째 발가락만 발톱이 멍이 든다. 세 번째 발가락이요? 세 번째 발가락이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를 제일 그 발 모양이 또 다르죠. 여기에 긴 분이 있고 여기에 긴 분이 계셔가지고. 대개는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분이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고요. 통계적으로는. 그다음에 첫 번째 발가락이 긴데. 근데
웬만해서는 세 번째 발가락이 길진 않죠. 웬만하면. 근데 세 번째 발가락이 웬만하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발톱이 상한다. 발이 안에서 노는 겁니다. 발이 안에서 놀아서 이 신발 앞쪽, 신발 앞쪽 앞코에 톱박스 내부에서 계속 찢는 거예요. 계속 찢는 거니까 신발이 너무 헐렁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헐렁하지 않은지라는 의미는 사이즈가 너무 긴 거 아닌지 신발이, 그다음에 신발끈을 너무 헐겁게 묶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발이 앞으로 부딪히지 않게 뒤꿈치에 힐 카운트에 꽉 밀착해서 신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산타는 맑은님이 또 질문하셨어요. 등산 시작하고 한 20-30분 정도 가쪽 발바닥 근막만 타오르는 느낌이 있는데 4점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4점이 지나고 나면 숨 엄청 찬 거 이제 지나고 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러시네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스트레칭 부족이신 것 같은데. 발이 어디가 아프다고? 등산 시작하고 한 3-40분 정도 가쪽 발바닥이니까 아마 이쪽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보행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닿는데 4점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데 그 부분 근막만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교정할 부분이 바깥쪽 부분이 먼저 그러니까 발동작의 보행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뒤꿈치 바깥쪽 외측부터 닿고 나서 바깥쪽 외측으로 힘이 지나가다가 앞꿈치 두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 사이로 힘이 지나가거든요. 회외 하다가 회내 하는데 그래서 바깥쪽에 어쨌든 최초의 압력이 많이 실리는 거고요. 근데 그 정도라면 30-40분이 지나면 몸이 이제 발 안에 내재근이 이완돼서 적응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신발만 신었을 때 그런 것이냐,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이냐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등산화를 신었을 때만 그렇다, 그럼 그 등산화가 너무 좁은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 30-40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괜찮아진다 그러면 처음에 그 발 스트레칭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좀 하시면 이분은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 산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팔라요. 처음부터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 속도를 조금 늦추시면 좀 편하게 걸으실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라가실 때도 되도록이면 등산화는 발바닥 전체를 짚는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셔야지 훨씬 더 통증이 적으세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혹시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하셨는데도 또 아프시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등산 시작해서 30-40분 뭐 주로 오르막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끈을 느슨하게 해서 올라가십시오. 예, 바깥쪽 부위에 압박이 좀 안 되게 끈을 느슨하게 해서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막에서 꼭 반드시 채우시고요, 위까지. 김연아님이 긴 건 두 번째가 길대요. 네. 두 번째가 기니까 네네. 세 번째가 아프다는 거는 네, 역시 안에서 예, 발이 안에서 노는 겁니다. 놀아서 톱박스 내부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지 않게 꽉 뒤꿈치에 밀착해서 신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왼발 뒤꿈치와 아치 안쪽이 아프다. 아치 안쪽에는 역시 족저 근막이. 족저 근막염의 증세죠. 예. 네. 그리고 왼발 뒤꿈치가 동시에 아프면 이거는 족저 근막염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족저 근막염은 이 부위. 예, 그렇죠. 이 뒤꿈치 바닥의 약간 안쪽, 여기가 욱신욱신하고요, 눌러봤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더 확산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앞쪽까지 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좀 뒤꿈치 여기가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이건 사실 아킬레스 건염과 종골 낭염의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요 뒤꿈치의 바로 요 정점, 뒤꿈치 바로 요 정점이 아프면 이거는 종골 낭염이고요. 요 위에 윗부분, 종골의 윗부분, 즉 아킬레스건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프면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한큐맨님은 아무래도 이분은 운동을 그러니까 근육 강화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아치를 받치는 족저근을 이완시켜 줄 수 있고 힘을 적게 받게 하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아치가 좀 있는 신발을 신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발등 가운데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거는 운동화 신고 장시간 걷다 보면 발등 가운데 뼈 있는 부분이 발등 가운데 뼈 여기를 예. 말하거든요. 예. 여기를 우리는 설상골이라고 해요. 예. 큐네이폼이라고 하는데 발등이 높은 거죠, 실제로. 예. 높으면 압박감이 심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발 끈 묶기를 좀 달리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건 물론 근본적으로는 발등이 좀 넓은 신발을 신는 게 좋죠. 와이드 버전이 신발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 등산하건 러닝하건 와이드 버전. 그러니까 판매사원이 입에 붙은 소리로 넓게 나와요. 이런 신발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와이드 버전이 나옵니다. 특히 남성화의 경우는 숫자 2와 알파벳 2를 써서 2E라고 돼 있는 2E 제품을 신으셔야 이 발등에 좀 여유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질문 주신 분이 레귤러에 좁은 신발을 신었으면 발등의 압박감도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으로는 와이드 버전 2E의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근데 뭐 모르고 어쨌든 좁은 신발을 샀다. 그러면 신발 끈 묶기를 좀 달리 하십시오. 신발 끈은 일자 묶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X자 묶기 하지 마시고 이 부위가 아프신 분들은 X자 묶기 하지 마시고 일자 묶기. 예. 그 다음에 지간신경종은 어떤 거 사용하면 될까요? 무슨 질문이지? 지간신경종은 이거 상당히 질문이 족구 정형외과에서 해야 되는 질문인데 일반적인 솔루션은 그렇습니다.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 다발을 쫙 이렇게 조이거나 누르면은 거기가 아프겠죠. 그래서 그 신경 다발의 종,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지간신경종, 몰턴스 뉴로마라고 하죠.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 조치는 볼이 넓은 신발 신어야 됩니다. 무조건 볼이 넓은 신발. 그리고 바닥에 뭐가 지간신경종은 뭐 껌딱지 같은 게 붙어 있는 뭐 이물감이 앞꿈치에 느껴지기 때문에 바닥도 너무 얇은 신발을 신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앞꿈치에 쿠션 두께감이 좀 있어야 되고 넓은 신발. 그래서 이 앞꿈치를 조이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10km 산행에서 그렇다. 어쨌든 그 다음에 신발끈이 요새 그 다이얼로 되면 나오잖아요. 보아 시스템이라고. 그거 하면 글쎄 이분이 중등산화는 아니고 보통 뭐 플라이워크나 이런 신발들이 그렇죠. 예, 보아 시스템을 달고 있는데 그게 하산시 안 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아 시스템의 그게 한계입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긴 한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방법이 아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게 보아 시스템의 한계긴 한데요. 그 보행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발의 앞부분으로 하산시 짚으세요. 전체적으로 그 발을 짚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보행 습관을 갖고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산에 가서 발을 긴장을 하세요. 발을 편안하게 두시고 발 전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걷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발의 아픈 부위도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 발이 안쪽에서 자기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 발도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족저 근막이라든지 뭐 달리기 할 때 이런 데도 훨씬 더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발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발을 만지셔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발을 편안하게 펴서 안쪽에서
전체적으로 서서 걸어간다.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만 하셔도 많은 부분에 통증이 없어지세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 재밌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카메라들이 배터리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시간 10분을 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을 몇 가지는 더 받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제이크 파기라는 게 테크니크 포지만 신으면 왼발 족적 근막이 아픈데 로바 익스프로를 신으면 20kg 이상도 괜찮은데 포지만 신고 10kg 족적 근막이 오는 듯합니다. 신발에 따라서 올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볼이 지금 안 맞으시는 요인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발볼 그리고 테크니카 포지가 이 신발이 이렇습니다. 이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잘 되는 게 있고요. 소프트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오히려 소프트해지면 이렇게 길이 들어서 하면 이쪽에 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등산화가 중등산화는 일부러 잘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힘을 받을 때. 그 적절히 강직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있어야 편해져요. 족저근막이. 근데 그러니까 길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다음에 발바닥이 과신전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신발이 너무 유연하면. 그러니까 발바닥이 과신전되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유들유들하거나 너무 후들후들 부드러운 신발은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환자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무릎부터 발목 사이 외측, 무릎에서 발목 사이 외측? 경골, 우리가 보통 정강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강이 옆쪽이 아프다는 건데요. 정강이 옆? 근데 이거는 발 통증하고는 상관없는데, 그거는 이제 정경골근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건 그 발가락,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좀 하십시오. 이게 발이라면 발가락 등을 지면에 최대한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경골근이 스트레칭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스트레칭을 하시죠.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우리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신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뭐 흔한 증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아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죠. 예. 자, 그냥 감는 게 좋은 줄 알고 발목은 딱딱하고 사셨다는 분도 계시고, 예. 이분이 나오셨네요. 이동규 씨가 착화감 좋다는 로바 가미노를 신으면 발바닥은 너무 편한데 안쪽 복사뼈 부위가 아프다. 끈을 너무 강하게 묶은 것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사뼈가 아프다는 거. 예. 안쪽에 쿠션을 추가로 좀 대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네, 요 힐 카운터가 이제 안에 단단한 심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이 폭이 내 발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는 안쪽 복사뼈가 이쪽이 힐 카운터 이 가장자리와 닿아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일단은 하셔야 될 일은 이 안쪽 인솔의 안쪽 위를 좀 더 두께감 있는 패드를 대서 발을 조금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 복숭아뼈가 이 힐 카운터 내측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좀 통증이 해소됩니다. 다음에 또 내측 복숭아뼈 안쪽 통증은 안쪽도 마찬가지죠. 예,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을 그 발바닥의 뒤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뒤쪽 부분을 살짝 올려주시면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해소됩니다. 이 뒤쪽 패드 부분을 한 4mm 또는 5mm 정도의 패드를 추가로 더 대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뒤꿈치가 올라올 수 있게. 그러면 힐 카운터의 간섭, 즉 바깥 복숭아뼈나 안쪽 복숭아뼈 간섭이 적어집니다. 이
붓금 달림은 여러 신발을 신어도 오래 걸으면 발바닥 아치 쪽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이제 족저근막염 초기잖아요. 이게 걷기 힘들 정도인데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야, 이거는 인솔로 해결하셔야 돼요. 깔창 인솔. 예, 지금 운동으로서는 해결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셔야지 실제로 족저근막염 때문에 저처럼 한 달씩 병원 다니는 일은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인솔을 아치를 잘 받쳐주는 거를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하세요. 인솔을 좋은 걸로 쓰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쿠션을 좋게 하라는 의미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치 서포트, 그러니까 아치를 족공을 잘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등산하시는 발등이 탈이 나다. 이거는 끈을 매실 때 까미노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 안쪽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조절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발을 신으실 때 안타깝게도 게으르세요. 신발을 신으실 끈을 매실 때는요, 항상 조금 귀찮더라도 전체를 다 풀어주셔야 돼요, 신발을. 그래야지 됩니다. 뭐냐면 지금 발등이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가 닿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꾸.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압박을 준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저한테는요. 예,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그냥 하시지 말고 정말 끈을 다 푸셔야 돼요. 좀 귀찮더라도요. 이렇게 풀어서 이거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가볍게 발등을 감싸도록 발을 집어넣고요.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꽉 조이시는 게 아니에요. 조이는 부분은 등산을 보시면 가장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훅이 하나 있습니다. 등산화 보시면 이쪽에 쭉 발등으로 오다가 발등에서 뭐라 그래요? 정강이뼈 쪽으로 올라가는 요 꺾이는 부분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훅이에요. 이 훅이. 요 부분을 조여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요 부분만 정확하게 조여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약간 느슨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제가 알려드린 끈묶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언급을 먼저 했는데요. 일자 묶기를 하면 발등, 이 설상골 이 부분, 발등이 아프신 분들에게 지효가 있는 끈묶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조사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끈묶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게 좀 끈을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끈을 풀어서 일자 묶기라는 건 뭐 제가 눈으로 보여드려야 이게 또 자, 안쪽은 2칸 올립니다. 제가 좀 들어놓은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서서 할게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1칸 올리시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두꺼운 중등산화는 약간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기는 좀 어려울 좀 어려워요. 왜냐면 워낙 가피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도 느껴집니다. 그래도 민감하신 분은. 근데 이제 가벼운 경등산화나 트레일러닝화나 일반 러닝화는 아주 즉각적으로 느껴져요. 즉효성이 있어요. 일자 묶기 방식이. 자,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한 칸씩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묶으면 어떤 물리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X자 묶는 것보다 발등을 덮는 압력 구간이 줄어들어요. 이렇게죠. 겉에서 보았을 때 그냥 가로로 일자로 되죠. X자로 묶으면 압력이 누르는 범위가 넓은데 일자로 묶으면 압력이 누르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발등의 압박감이 좀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이상은 아까 했던 대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마지막까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묶으시면 일자로 보이시죠? 껌에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조명을 가렸는데 우리 촬영 기사께서 조명을 가리셨는데 일자. 예, 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발등 부분, 이 부분, 발등 부분이 압박감이 한결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하나, 난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완전 오리발이라 발 길이의 사이즈 맞추면 새끼 발가락이 아픈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사이즈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토박스가 좀 크게 나오는 등산화가 있어요. 일단 그런 걸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고요. 실제로 많죠. 네, 많고 또 특히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의 발 인종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 제조사에서 그런 스펙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 현실적인 알트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트레일러닝화 중에 조금 막 토박스가 넓게 나오죠. 네, 그 등산화는 아니지만 등산화는 아니죠. 트레일 러닝화 브랜드에 알트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의 철학은 와이드 톱박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의미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 톱박스가 넓은 거지 볼이 넓은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질문하신 구독자님은 혹시 볼이 넓으면 그 알트라 자체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볼은 많이 넓지 않지만 발가락이 벌어져 있는 오리발처럼 벌어져 있다면 알트라라는 트레일 러닝화 신으면 발가락 끝이 조이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등산화를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와이드 버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E, 숫자 2에 알파벳 E 적혀 있는 와이드 버전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그 제품 안에서 신발을 신어보고 결정을 하십시오. 볼을 안 넓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발모양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박스 문제죠. 그건. 네, 그러면 발볼을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네. 발볼은 안 넓고 네. 톱박스가 넓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스피드고트 와이드 버전이 맞으신다고 그러네요. 뭐 그렇다면 괜찮네요. 스피드고트 저기 그 로우컷 말고 미드컷도 나오거든요. 그거 신발 상당히 신고 다니면 글쎄요, 뭐 아주 험한 지형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면 뭐 저는 스피드고트 미드컷 그거를 추천해 드려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은 와이드 버전은 따로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와이드 버전이 필요한 분은 그건 또 맞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 8시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정민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이렇게 모시고 또 그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다음에도 한번 글쎄요, 지금 여기 부산에서 촬영하시는데 서울에서 서울은 아니네요. 어제 철인대 나가셨죠? 철인대 거제에서 철인대에 나가셨다가 고성에서 지금 오늘 넘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팔이 지금 얼굴게 다 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한번 모시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찍을 때는 저희들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뭐 불러주시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정민호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좋은 이야기, 꿀팁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